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선영입니다. 올해도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2023학년도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화여대에서는 어떻게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실제 평가 방법에 대해 각각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크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는 지난 5월에 공개한 202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사례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이화여대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또 학생부의 내용이 각 전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색다르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화여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여러 대학들의 일반적인 방식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 그리고 면접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하며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지원자 전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면접이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정성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표하는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지원 자격에 따른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세 전형 모두 서류 100%로 동일하고 평가 기준 역시 동일하며 각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서류평가 총점 중 3대 4대 3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항목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에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하위 평가 항목인 기초학업 역량과 심화학업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요. 기초학업 역량 항목에서는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학업적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화학업 역량 항목에서는 지원한 전공계열 학업의 기초가 되는 과목군의 수강 여부 및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지원자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 교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도는 어느 수준인지, 또한 숫자로 드러나는 항목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의 내용이 우수한지,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럼 실제 학생부의 사례를 통해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전년도 사회과학대학 지원자 학생부 중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일부입니다. 이 학생의 석차 등급은 1, 2등급대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과목별 이수자 수를 보면 크게 300명, 200명의 두 종류로 패턴화되어 소속 고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넓게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과목별 이수자 평균이 전반적으로 50에서 70점대인데 비해 지원자의 원점 수는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높으며 표준 편차는 전 과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학생의 전체 이수 교과와 성적,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자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종에서 학업 역량은 숫자로 드러나는 성취도만으로 정량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원점수나 석차 등급, 성취도 등을 반영한 정량적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강 이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 태도까지 고려하여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다양한 교과목에서 지원 계열과 관련된 관심을 탐구 활동으로 연결시켜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자는 본인이 재학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계열의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고르게 수강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및 심화 학업 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 기록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교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성적이나 과목별 이수자의 평균 대비 원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학생의 기초학업 역량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심화학업 역량 역시 화면에 나타난 교과목 이외에도 이 학생의 과목 수강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인수 과목을 비롯한 심화 과목 다수를 도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였고 성취 수준 역시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과학 관련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이지만 고급 화학을 수강한 것은 충분히 지원 계열 관련 심화 과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생부 내용에 따라 수상 경력에서도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학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건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환경에 따라 과학과 수학 관련 분야의 대회에 참여한 사실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교내 학업 관련 수상 경력이 우수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어떤 수상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평가를 진행해 본 결과 지원자마다 고등학교 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수상 내역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의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학종의 3가지 평가 요소 중 관련도가 높은 항목에서 학생부의 다른 기록들과 함께 맥락적으로 보여질 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은 학교활동의 우수성입니다. 학교활동의 우수성은 3가지 측면, 즉 지식탐구 역량, 창의융합 역량, 공존공감 역량에 대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지식탐구 역량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창의융합 역량을 통해서는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존공감 역량은 스스로 세운 목표에 따라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교활동의 우수성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여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는 노력이 충분히 있었는지, 학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간 경험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거나 혹은 리더십 역량을 키운 경험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평가자는 지원자가 학교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우수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 일부입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각 과목별 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기록을 보면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탐색, 그리고 열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 기록도 여러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생부입니다. 학교활동의 우수성의 하위 평가 항목 중 지식탐구 역량은 물론 공존공감 역량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는데요. 평가자들은 학생부 내 여러 선생님들의 기록을 통해 지원자가 리더십 역량을 포함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지원자의 학생부를 예로 들어 학교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엘텍 공과대학에 지원했던 학생인데요. 수학, 과학 교과목 수업 활동을 통해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자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지원자가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과 실험을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단순히 활동에 참가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 및 우수성에 대한 교사의 평가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학생부 안에는 세특, 창체, 행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지원자의 학교 활동 내용에 대한 사실 기록과 이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관찰 평가 기록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지원자의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마지막 평가 항목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평가자들은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의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요. 지원자가 주어진 교육 환경 안에서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학생부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학에 진학하여 더욱 발전할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범대학에 지원했던 이 학생의 3년간 동아리 활동에서는 지원자의 성실성은 물론 입학 후 계열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앞서 살펴본 다른 두 평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발전 가능성 역시 학생부의 특정 항목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부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도 볼까요? 이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내용을 보시면 지원자의 성실성,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교사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또 2학년 기록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해 담임 선생님의 구체적인 평가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특 내용이 세특이나 창체 등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서 여러 교사들의 기록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 학생들의 학생부를 재구성하여 보여드린 학생부의 예시가 우수한 학생부의 표본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시에서 보신 학생부의 내용을 특정 교과목의 수강이나 교내 활동에 참여 또는 특정 형태의 학생부 기록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마다 재학한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도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3가지 평가 요소를 학생부로부터 어떻게 읽어내고 또 평가에 적용하는지 그 평가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부를 재구성하여 보여드리는 사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 해당하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80%와 면접 20%를 일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정성평가 없이 정량적으로만 반영되며
면접은 제출 서류인 학생부 기반 일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에서 전체 총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전형 요소는 바로 면접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물론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접을 통해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생부를 통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지리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면 세계 여러 도시의 빗물 재활용 건축 방식과 도시 내 물순환 시스템을 주제로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학생이 탐구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수학 원 과목의 세특 내용 중 실생활이나 건축 토지 측량에 활용하는 삼각함수에 대해 배웠다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면 면접관들은 이 문장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험생 본인이 삼각함수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발표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의 세특 내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면접 시스템 화면을 통해 이수교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과학교 과목 수강 내역을 보면 과학교과에서 2학년 때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두 원 과목을 수강한 후 3학년 때는 생명과학 2만 선택하여 수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그러한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속한 학교에 다른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학생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수험생은 솔직하게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행동 특성란에서도 질문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2학년 행특을 보시면 학급 문집위원장을 맡아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면접관은 구체적으로 학생이 그 역할을 통해 배운 점 또는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 과정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의 마지막 예시로 수상 경력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학생처럼 융합과학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그 대회는 어떤 종류의 대회이며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수상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교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를 활용한 개별 질문이 주어진다고 하면 학종처럼 학생부 내용 자체를 평가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재심은 면접이 아닌 일반 면접으로 기본적으로 개별 학생부를 활용하여 이 내용에 근거한 맞춤형 질문이 주어지고 학생의 대답 내용에 따라 꼬리 질문이 추가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사례를 활용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본교 지원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